요번에 이제 특징이 보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소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리고 LH라든지 이 집중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곳으로 하려고 하는 건 이미 이제 발표가 나와 있잖아요. 속도전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어쨌든 핵심 요지에 집중되는 걸 약간 분산시키면서 그래도 좋은 곳 이렇게 하면서 집값을 어느 정도 억제하고 거기에 이제 또 마지막 논의되는 세금 정책 이 부분도 이제 더 이상 늦추지 않겠다. 유예를 계속 늦추지 않겠다. 서울시는 좀 무리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계획대로 못 가는 거 아니냐는 또 우려도 나오거든요. 글쎄요, 뭐 서울시에서도 뭐 벌면 사례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 대책이 이미 발표가 된 상황에서 서울 시민들을 비롯한 전 국민들이 이제 기대 수치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뭐 절차를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거 반대하겠다고 얘기도 어려울 겁니다. 오늘 정부가요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왜곡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내비치고 있죠.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 수도권 집중도가 엄청나게 좀 높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도 하고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하죠. 신년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거대로 오늘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놨습니다. 이제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특징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서울 물량이 3만 2천 가구 그리고 수도권 과천이나 성남시에 1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을 주가 다음에 이제 집값으로 온 거 같거든요. 어느 정도로 좀 봐야 돼요? 지금 이제 그 집값에 대한 그 수도권 집중, 특히 서울 강남 3구를 포함해서 수도권 요지에 집중되는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 그리고 저희 뭐 대통령 측 기관들 등등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었잖아요. 주로 이제 가격 억제 정책들이 많았고 거기에 이제 세금 정책까지 가는데 사실은 마지막 종지부가 공급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공급 정책에 대한 시기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사실은 일부 이제 썰로 밭글 같은 걸로 다녔죠. 일부. 그런데 더 늦출 수는 없다. 뭐 지방선거의 역량 여러 가지도 다 계산을 할 수 있지만 더 늦춰서는 수도권에서 집중돼서 올라가는 이게 5극 3특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늦출 수는 없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특징이 보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소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리고 LH라든지 이 집중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곳으로 하려고 하는 건 이미 이제 발표가 나와 있잖아요. 속도전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어쨌든 핵심 요지에 집중되는 걸 약간 분산시키면서 그래도 좋은 곳 이렇게 하면서 집값을 어느 정도 억제하고 거기에 이제 또 마지막 논의되는 세금 정책 이 부분도 이제 더 이상 늦추지 않겠다. 유예를 계속 늦추지 않겠다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의지는 코스피 5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의지 이상으로 지금 강하게 표출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양도세 중과도 유예 종료 방침을 밝혔었고 여기서 근데 성시윤 부대변인 용산 국제업무지구라고 있어요. 그걸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같은데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서울시는 좀 무리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계획대로 못 가는 거 아니냐는 또 우려도 나오거든요. 글쎄요, 뭐 서울시에서도 뭐 벌면 사례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 대책이 이미 발표가 된 상황에서 서울 시민들을 비롯한 전 국민들이 이제 기대 수치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뭐 절차를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거 반대하겠다고 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서울시도 뭐 곧 아까 우리가 전반부에 한참 다뤘던 이 지방선거가 곧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 이 서울 시민들의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게 서울시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준다? 그러면은 서울시장이나 이런 지금 현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가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 당연히 할 수 있죠. 하지만 결국 정부와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안정이 되느냐가 제일 관심일 것 같아요. 신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좀 뭐 그동안 풍선 효과부터 뭐 집적 효과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하면서 계속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부동자금 우리나라 약 4,300조 정도가 다니는 중에 주가 부양으로 이제 많이 들어간 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면 좋은데 부동산으로 계속 가면서 또 올라가는 부분
이것까지를 다 고려를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올라갔을 때는 국민들의 그 양극화까지를 막기가 어렵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종합 대책에 거의 낼 수 있는 거를 거의 많이 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를 다 할 거예요 아마. 마지노선이라고 아마 정부에서는 많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의지를 내비치고 있죠.